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한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류호정 의원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류호정 의원은 이번에 정의당에서 비례대표로 선출이 된 의원입니다. 류호정 의원은 IT 사업과 게임 사업 이쪽에 이제 배경을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국감에서도 삼성을 상대로 29살 그 정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찬 모습을 보여줬다고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국감 장면을 봤었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류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류호정 의원은 올해 92년생입니다. 29살이고요. 만으로 28살이죠.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류호정 의원은 그래서 심상정 전 대표가 만들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선거법 개정한다고 심상정 전 대표가 얼마나 애를 썼었습니까? 그 비례대표 수를 조금 늘려보겠다. 그렇게 이제 애를 썼다가 결국에는 뭔가 토사구팽되는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참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랬던 심상정 전 대표는 자신과 씨름을 하겠다면서 낮은 곳으로 가셨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류호정 의원이 나타난 것인데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복장과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죠. 지금 이제 들고 있는 것도 귀여운 무슨 병아리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근데 뭐 사실 국회에서 어떤 복장을 입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저런 사람들은 저런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류호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가지고 약간 계급의식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장을 입고 말끔하게 옷을 입고 가는 거 그거에 대해 가지고 권위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권위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마치 뭔가 계급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왜 도대체 예의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을 무슨 뭐 권위의식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포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가지고 포장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자기는 권위와 싸우는 투사인 마냥 그렇게 포장을 시키는 거죠. 국감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 출입증으로 의원실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따지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류호정 의원은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왜? 자기는 지금 권위와 싸우는 투사 아닙니까? 투사가 싸우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상대가 누구다? 삼성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권위의 지금 상징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국회를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다. 정당한 국회의 절차 그런 거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삼성전자다. 이런 식의 지금 인식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법과 정의의 관념에 어긋나는 어떠한 관행도 용납하지 않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례를 거부하겠다. 직장생활을 해보시고 사회생활을 해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좋은 게 좋은 거지 관행인 것이지 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반드시 관행이라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자꾸 불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씩 코치코치 지금 캐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캐묻는 거가 대부분은 무의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본질이 아닌 것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캐묻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정의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딱 가르쳐서 우리는 철부지라고 부르죠. 자, 보니까 류호정 의원이 원래 신청을 하려고 했었던 삼성 부사장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됐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서운 삼성공화국 부사장 증인철에 동의한 여당 기가 막히다. 삼성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두고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무섭다. 삼성공화국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은 국회보다 위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증인 채택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의 문제는 야당과 합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불러낼 수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에 흠뻑 취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인 채택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국방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 해양수사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 그 관련된 사건의 야당의 증인 신청을 모두 여당이 막았잖아요. 그 대한민국은 류호정 의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삼성공화국이 아니에요. 추미애 공화국이자 문재인 공화국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바로 문준영 씨와 곽상도 의원 사이에 썰전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인즉 문준영 씨가 자신이 강사로 출강 중인 건국대 이사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난리를 그냥 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만 곽상도 의원이 신청한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국감 증인에 대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 눈웃음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저런 거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공화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요청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가지고 문준영 씨가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냐고. 왜 신청을 못해요? 당연히 신청을 할 수 있죠.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이 증인 신청한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문준영 씨가 그거에 대해서 난리를 쳤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감히 니들이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냐, 이거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됐건 류호정 의원이 됐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금 진영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지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거에만 입각해가지고 모든 사안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국감에서 이것도 논란이 됐죠. 류호정 의원이 사자후를 막 한 것인데요. 말장난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언성을 굉장히 크게 높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저거는 조금 의도가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글쎄요, 평상시에 류호정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면은 저런 식으로 고함을 치는 거 원래 국회의원들 다 압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쇼맨십을 부려가지고 뭔가 주목을 받고 하는 거, 그거를 좀 따라한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감의 그런 장면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자신의 유튜브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삼성을 향한 류호정의 사자후라고 하면서 편집까지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누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독립투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독립투사가 되는 거야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도대체 독립을 하냐 이겁니다. 허상, 망상, 자기만의 지금 상상 속에 갇혀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악마하면서 그 악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류호정 의원 같은 사람들한테 삼성은 지금 악마예요. 그 허상, 자신만의 망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악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된 모습과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류호정 의원의 지금 연역을 보게 되니까요, 과거 e스포츠 동아리를 만들고 트위치에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업계에서 4년 반 동안 다니고 난 뒤에 업계 부조리를 경험을 하고 노조를 만들다가 일자리를 잃기까지도 했대요. 당시에 지금 알려졌던 소개만 보더라도 류호정 의원의 연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독립투사로서의 모습이 지금 마찬가지로 나타나죠. 노조를 만들다가 해고를 당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리게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대요. 대리게임이라 원칙과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행을 다 그냥 거부하겠다라는 사람한테 대리게임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난해 6월 대리게임 처벌법까지도 시행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류호정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무슨 관행을 지금 거부하겠다, 원리 원칙을 중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독립투사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지금 강화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인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류호정 의원이 올렸던 페이스북 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해직이 된 두 번째 직장, 이렇게 지금 적혀 있죠.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지금 가보니까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경험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해직과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해직한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무슨 직장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해직을 시켜버리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그게 아니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여기서 질문, 류호정 씨는 지금 보니까 권고사직이 맞거든요. 그럼 왜 처음에 해직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독립투사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있잖아, 삼성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악의 조직과 기업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악의 조직과 지금 싸우는 숭고한 투사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해직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 아닐까요? 이번에 청문회에서 류호정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 가운데는 분명히 타당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류호정 의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떤 이미지, 독립투사라고 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너무 혈안이 돼가지고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되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고쳐진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